짠! 안녕하세요, 원몽캠입니다. 원래는 유럽에서 중고로 산 필름 카메라를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투표를 한번 올려봤거든요. 커뮤니티를 열어서 그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원하나, 그래서 유럽에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컨텐츠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써봤던 카메라 쿨픽스 A에 관련된 리뷰를 원하시는 투표를 했었는데, 쿨픽스 A 리뷰 요청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한 8대2 정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쿨픽스 A 리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필름 카메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됐고요. 크기도 GR이랑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나요? 크기? 근데 이 카메라가 나온 시기가 한 2013년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아마 이 시리즈가 맨 처음에 나온 GR1 시리즈랑 아마 경쟁 제품이었을 거예요. 이 쿨픽스 A가 GR이랑 가장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크기에 비해서 센서 크기가 크다는 점이에요. 이 카메라 자체 크기도 이렇게 똑같은데 센서도 이제 똑같은 크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APS-C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1.500크롭.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얘는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화소가 1600만 화소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2400만 화소인데 이건 뭐 최신식 카메라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이 카메라를 GR3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리코 GR1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리코 GR1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3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아마 원래 리코 GR보다는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얘가 가로 사이즈가. 왜냐면 GR3보다 GR이 조금 더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기 면에서 GR1보다는 조금 작다. 그렇지만 센서가 같은 1.500크롭 센서가 들어있고 화질도 정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봤을 때, 제가 2013년도 14년도에 그때쯤 썼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거리 사진을 찍으면서 그 시위 현장에 들어가서 이 카메라를 들고 좀 사진을 찍었었는데, 사실 어떤 큰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은 되게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어떤 기자들 같은 사람들은 그 시위 현장이나 안에는 직접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컴팩트 카메라로 그때 제가 찍어봤을 때는 거의 코앞까지 가서 찍었음에도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약간 그런 점이 있어서 그때 찍었던 그 사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카메라로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역사에 남을 사진들? 뭔가 좀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왜 팔았냐 하면은 요 부분이 약합니다. 요 부분. 이 배터리 실 부분이 약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고정하면은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이 끝부분에 고정하는 요 플라스틱 부분이 너무 쉽게 고장이 나가지고 한 살짝만 부딪혔는데도 이 고장나서 이렇게 계속 열려 있었어요. 촬영을 하려면은 이걸 닫은 다음에 여기를 테이프를 붙이고 촬영을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뭐 자꾸 이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좋은 분께 양도를 해드렸고, 이 카메라는 이제 다시 리뷰를 위해서 제가 직구를 했고 다음에 다시 중고로 팔 예정입니다. 이 GR이 있기 때문에 옛날 카메라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얘 대항마라고 해서 대항마. 하나도 이거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지금. 만약에 저번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쫄보라서 옛날보다 쫄보가 돼가지고 근거리에서 찍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쓰기에는 좀 화각이 넓지 않나. 이게 28mm거든요. 이게 GR3X가 40mm고. 그냥 원래 GR 시리즈가 다 28mm인데 제가 그 카메라를 사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던 게 화각이 넓어서 사지 않는다. 이 카메라도 같은 화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부담스러운 카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리코 GR1과 비교했을 때 얘가 로우 포맷 화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비트 수가 더 높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컬러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정할 때도 이 카메라가 좀 더 편한 면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GR2, GR3 오면서 이 카메라들도 로우 파일 용량이 늘어나고 좀 비트 수가 높아지면서 이 카메라가 더 최신 카메라니까
좀 더 프로세스나 이 이미지 퀄리티가 더 향상이 됐겠죠. 하지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진 크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1600만 화소 정도 넘으면은 어차피 인스타그램이나 사진 뽑는데 크게 그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뭐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사실 지금 쓰기에도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GR 시리즈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AF랑 매크로 모드랑 MF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점이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인터페이스가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버튼을 눌러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AF나 MF를 바꾸려면 메뉴에 들어가서 또 접근을 해야 돼요, 얘는.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 외관에 있는 버튼으로 레버로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으로 이 부분은 잘 돼 있고, 그리고 MF를 했을 때 똑같이 GR 스냅 모드 있잖아요. 2.5m 고정해서 바로 사진 찍을 수 있다. 이 카메라도 MF로 놨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찍힙니다. 요 링이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이 링도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이 초점을 수동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G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맞추기가 좀 애매하죠. MF로 바꾼 다음에 얘도 그냥 2m에 맞춰 놓고 찍으면은 얘랑 똑같이 스냅 모드로 찍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MF 면에서, 그러니까 매뉴얼 포커스나 스냅 모드 면에서는 쿨픽스 A가 좀 더 뛰어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메라 써보시지 않았나요? 안 써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너무 여러 번 바꿔서 아, 그런가요?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레트로하고 그리고 검정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리코도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 들어요. 에디션이긴 하지만 근데 다른 좀 색상이 어둡지 있습니다. 않아 색깔이? 아, 그쵸. 어둡죠. 밝은 색상, 약간 레트로하게 생겼죠. 그리고 잠시만, 여기 또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요 후드가 있는데, 리코도 있어요. 사실 리코에서도 나오는 후드인데, 이 후드를 끼면은 카메라가 조금 더 이뻐집니다. 이 부분도 되게 리코랑 겹치는 부분인데, 요 링을 뺄 수가 있어요. 링을 빼고 얘를 이렇게 하고 링을 돌려서 꽂으면 이렇게 간지용 간지용 후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냥 간지만 위한 건 아니고 여기에 필터를 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크로스 필터를 껴놨는데 크로스 필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십자 무늬로 이제 빛나게 하는 필터인데, 그 필터를 저는 껴놨고요. 어떤 거 같나요? 이렇게 후드가 있으니까 좀 더 뭔가 전문가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좀 뭔가 더 레트로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뉴욕에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뉴욕 느낌? 이 카메라도 되게 고성능의 그런 스펙을 가졌던 카메라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가격은 내려갔지만 사실 사진 성능이나 센서 사이즈를 볼 때 지금 써도 충분히 재밌게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가 되게 쓰다 보면은 약간 귀엽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이 켜질 때 소리가 있거든요. 띵. 요 마이크로 제가 소리를 들어요. 약간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약간 정감 가는 소리? 리코는 그냥 기계 같은 소리. 기계 같은 소리. 얘는 안녕 막 이런 소리. 왔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 카메라도 잘 사용하고 있고, GR3는 너무 최신형이고 여보랑 같이 탄생했던 게 GR1이라고 했는데 걔랑 둘이 비교했을 때 중고가가 어떤가요? GR 시리즈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GR3는 아시다시피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비쌀 때는 막 150만 원에 파는데, 카메라는 매물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매물이 나오면은 정말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한 30만 원에서 30만 원 조금 아래? 뭐 상태가 좋으면 30만 원 조금 넘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카메라 5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인 거죠. GR 한 대가. 그리고 GR1은 제가 알기로 한 50만 원? 60만 원? 그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도 참 저렴한 카메라입니다. 센서 사이즈에 비해서. 만약에 중고나라에서 매물이 보이면 꼭 한번 사서 써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사실 색감 빼면은 GR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GR보다 뛰어난 면도 있어요. GR1 얘기입니다. 화질도 사실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이 되고 뛰어난 부분도 오히려 있고, 그리고 로우 파일은 오히려 비트수가 높기 때문에 보정에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만약에 사진 보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색감을 표현하고 싶은 분이 쓰면은 최강의 가성비로 되게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가 나오고 또 한 2년 뒤에 나왔던 또 카메라가 있어요. 1년 뒤인가 2년 뒤에 나왔던 카메라가 있어요. 후지에서 나왔던 카메라 X70.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GR이랑 쿨픽스랑 그 X70 이 딱 세대가 그때 그 포인트 앤 슛 카메라의 전성기를 보여주었던 카메라 그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대를 다 써봤습니다. 세대를 다 써봤는데 거리 사진을 찍을 때 불편함이 없고 결과물이 잘 나왔던 카메라는 쿨픽스 A였던 것 같아요. GR은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 카메라였고, 뭔가 후보정을 통한 어떤 약간 작품과 같은 사진? 뭔가 내 사진을 도록에 넣고 싶다 했을 때는 쿨픽스를 통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로우 비트수가 높아서 저도 그렇게 찍었겠죠 그때. 그리고 크롭을 했을 때 화질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크롭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예시 사진을 보여줄 텐데 전체 사진 중에서 되게 일부분만 크롭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도 그 일반 핸드폰으로는 깨져서 보이는 면이 없었고, 그것도 이제 이 카메라에서 로우 화질로 촬영을 했던 사진이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GM1 소개시켜드렸고, GM1은 이제 GR3X랑 비교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사실 쿨픽스 A는 GR3X가 경쟁이 아니라 GR3 2, 1이 경쟁 상대겠죠. 화각이 28mm 같은 화각이니까 GR 시리즈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후지 X70이라는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대체 내가 GR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크기가 비슷해야 된다. 크기가 비슷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센서 크기가 비슷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진을 찍었을 때 화질이 기준 이상으로 나오고 아웃포커싱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이 GR보다 싸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 가지 기준에 맞으면서 남은 카메라는 이제 한 개밖에 없어요. 후지 X70 아까 얘기했던 거. 근데 그 카메라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후지 X70을 구하게 되면은 다음 컨텐츠를 만들게 될 것 같고, 뭐 그 사이에는 좀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지 않을까. 당장 다음 주에는 유럽 중고 시장에서 제가 필름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그 필름 카메라 안에 어떤 필름이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 필름을 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과 제가 그 카메라로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같이 보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컨텐츠는. 그 다음 컨텐츠들은 사진과 뭔가 카메라에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포토그래퍼들이 어떤 자세로 사진을 찍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